반갑습니다. 7월 2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클립을 보니까 조금 이거 시작이 잘려서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봤습니다. 일부러. 배려심. 더불어 사는 사회 좋잖아요. 예. 시장도 배려를 해줍니다. 네, 시장 배려해줘요. 네, 어제는 뭐 죽을 것 같더니 오늘은 네. 배려를 해주면서 3,183 다시 올라서는 모습인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네.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저는 애매하지. 확실히 센 것 같은데. 확실히 세면 3,300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센 것 왜 같아요. 이거 현대차 같은 거잖아. 3,100에서 3,200 왔다리 갔다리. 어. 오늘 내렸어요. 봐도 3,000. 왜 현대차를 이렇게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이렇게 3,200. 우습게 봐요, 같이 아저씨. 얘기할까요? 누구랑요? 현대차. 저건 오디오 지금 안 나와요. 네, 아예 안 나오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우습게 보고 그래.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대차가 뭐가요? 현대차를 왜 우습게 보고 그래요? 오늘 한 대 6% 올랐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 안 올랐지. 7.51%. 7.5%였어요? 아까 6% 보고 왔는데. 시장을 보고 오셔야죠. 여기. 수치가 아까 보였는데. 예. 22만 2천 원. 오! 그레이트 박수 쳐야 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는 박수 칠만 해요. 그런데 네. 일본의 토요타보다는 반밖에 안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초반에는 10% 올랐었어요. 토요타 아까 저 잠심 지표가 13%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나지 모르겠네. 토요타 혼다도 한 10% 넘게. 네. 아침에도 그 부분을 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관세가 내려간 게 네. 우리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게 맞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연미사님 말씀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저런 품목 관세는 안 건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내려줬으니 우리도 좀 길이 더 많이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기아도 8% 올랐고 네. 그래서 뭐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로 많이 헤매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반 가면서 3,183 여전히 뭐 3,200선, 3,100선 여기는 지금 시원하게 못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건 우리가 현대차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예,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 않냐. 그리고 뭐 채팅이랑 뭐 댓글 이런 거 보면은 네. 이런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단 팔고 휴가 가는 그런 철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예. 자, 일단은 오늘 0.4% 상승 3,183, 코스닥은 0.1% 813. 하창원 본부장님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관세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좀 좋지 않았던 반도체 쪽도 좀 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훨씬 더 세게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폭이 오늘 많이 나온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은 제한됐는데 좀 쉬던 쪽에서 날아갔죠. 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뭐 아까 자동차로 대별되는 못난이의 끝판왕이 자동차였네. 그 일본의 그 말씀 대로 그 품목 관세를 이렇게 정확히 12.5%더라고요. 12.5%를 낮춰준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네. 근데 원래 얘네들이 관세가 2.5% 있어갖고 합해서 15%가 됐다는데 많이 낮춰줬어요. 뭐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난리치고 버르장물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버르장물이 있으니까 더 낮춰주려나? 그런 분위기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악재보다는 이제 그 긍정적인 그 시그널 가능성, 그렇죠? 예. 아직은 긍정적인 건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지만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자동차 중심으로 올라서 장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허실실 형님께서 지수만 멀쩡하지 현기차만 상승하고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오늘 하락 종목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뭐 500개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 400개 코스닥은 하락 종목 1000개 상승 종목 570개 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현대차가 7% 기아차가 뭐 8% 올랐는데도 지수가 보합 요 정도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근데 뭐 요즘에 계속 이랬어요. 뭐 지지부진? 네, 계속 다 모든 산업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것보다 안 올라갈 때가 더 많고요. 예, 계속 그렇게 순환을 돌았기 때문에 뭐 오늘이라고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 뭐 오히려 현대차, 기아 올라주고 해서 오늘 안 떨어진 게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네. 사실 현대차 기아차 없으면 빠지는 게 빠지는 사실은 거죠. 장이 맞고요. 코스닥을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이제 기관이고 외국인을 파는 이유가 코스피에 뭐 그나마 붙어 있어야 하니까 수급이 좀 그쪽은 딸리다고 보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개수로는 아쉽지만.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호재가 있으면 현대 기아처럼 바로 반응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YG엔터 같은 거는 3%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우풍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조선 방산도. 네, 조선 방산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이슈가 있는 거는 좀 올려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얼음. 얼음. 좋은 표현이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시장은 지금까지는 홀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로님? 네, 뭐 기준점을 안 깼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 없이 그냥 유지이고요. 이건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 지수만 안 깨지면은 뭐 저는 크게 포지션 정리를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쉬어가고 나머지 산업군들이 좀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흐름들로 갈 확률이 높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관세 뉴스가 빵 터지면서 그 중심에 좀 현대기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뭐 매수가 안 들어오고 또 뭐 강하게 막 세게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여름철 휴가에 대한 영향도 확실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진짜 와 미쳤다 이렇게까지 사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휴가가 또 매매 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휴가 물론 이제 기간 투자자는 안 하겠죠. 왜냐면 자기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 투자는 그런데 뭐 고래 투자자들은 뭐 제 아시는 분은 그냥 컴퓨터를 같이 캐리어에 싸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매매를 안 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거기서도 할 거 다 하고 해서 예전보다는 크게 좀 그게 줄어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요즘에 이더리움이 되게 핫하고 리플이 핫하고 해서 코인 쪽이 지금 맛집이다 이런 얘기 많아요. 알튼 뭐 대세 불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 좀 많이 가서 상대적으로 좀 심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네네. 실제로 뭐 휴가철의 영향, 시즈널리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이 말씀한 그대로죠. 기관 투자가 회사 거 안 하죠. 가사 안 하잖아요. 네. 뭐 한가 맞고 그러면 정신 바짝 나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1, 2%, 3% 빠지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휴가 안 가신 분들이 처리하는 거니까 미리 뭐 정리를 그것 때문에 정리하고 가고 뭐 더 사두고 가고 그런 장의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고 아주 급한 거는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시즈널리티가 좀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외국은 특히나 있으니까 뭐 이틀 가고 휴가 끝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 특히 외국인들은 휴가철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뭐 휴가 가서도 또 오더를 줄 수도 있으니까 예전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있긴 있을 거예요. 개인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일단 땡땡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땡땡땡 대방양봉님께서 너무 덥다요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드가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맙소사돌님께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소액 주주를 위해서 제발 증권거래세 올리지 마라. 대주주 양도세도 제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수환님 땡땡땡 무지개님도 들어오셨고요. B님 앨리스 정님 그리고 RMBM님은 겉과 속이 다른 희망 고문 코스피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거 좀
뭐 매일 보고 있긴 하지만은 안 간다. 이전보다는 상승 탄력이 확실히 좀 떨어졌다. 네. 조금 이제 지루해지는 부분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희케이님께서 휴가는 가을이 제맛인데. 아, 예. 이번 추석 연휴 있잖아요. 또 그렇죠. 10월에. 길죠. 예. 네. 존버님께서는 미장은 10월에 조정 올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땅비리님, 초코크루아상님, 지영님, 전효민님 들어오셨고요. 암살자님이 국장은 장중 조정 다 받았다. 쫄지 마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슈퍼챗도 좀 보내주셨는데요. 성킴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감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올랐어요. 네. 2, 3%. 아,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7.5% 가다가 2.5%로 끝났네요. 근데 뭐 어쨌든 리포트 좋게 나왔으니까 예, 2,000원 보내주셨고요. 땅비리님이 또 2,000원 보내주시면서 도우인시스 오늘 신규 상장한 거 청약해서 깔끔하게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하창은 본부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시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시장은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3,18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11조 8천억 나왔습니다. 요즘에 11조대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3포인트로 거래대금 5조 5천억, 요건 6조대에서 좀 줄었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슈 있으면 슝 들어오는데 오늘은 자동차라는 좀 굵직한 흐름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덜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오늘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긋지긋하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상승이면은 연배당 넘어가니까 한번 네.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현대차 미국 공장 짓는다고 해서 관세 면제된다고 해서 3월 25일 2025년 3월 25일에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은 좀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현대기아를 많이 샀고요. 3,400억. 그다음에 이제 선물 많이 들어오니까 금투 기관에서 좀 물량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요즘에 좀 파는 기조더라고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은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확실히 관세의 이슈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니케이 무려 3.5% 와.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관세가 뭐 15%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우리도 3% 올라갈 오. 거예요. 한 방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와,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뭘 내주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리고 것 저게 같아요. 한 방에 이룬 게 아니잖아요. 길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니케이 못지않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방에 3,400 뚫는 거잖아요. 3%, 3.5% 정도 오르면 간단하게 뚫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좀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확 주니까 이제 바로 원달러 한주 1,390원대 오다가 이제 1,380원대 뚝 떨어졌죠. 장중엔 1,370원대도 떨어졌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이랑 엔이 좀 다르게 움직이길래 왜 우리나라만 약해지고 엔화가 왜 강세 효과가 나나 했더니만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외환시장에서는 엔이 먼저 좀 강세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48, 9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순식간에 146 갔고요. 그 다음에 금이 요즘 또 장난 아닙니다. 금이랑 은이랑 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본을 보면서 또 기대감을 갖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장 마감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특별한 건 에딩할 건 없을 것 같고 상승 하락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오늘 일본 관세 타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본 상호 관세 25%였는데 참 이것도 얄밉게 24로 해줬다가 네. 다시 발표할 땐 1%포인트 또 올렸어. 25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지. 25에서 15로 내려줬습니다. 트럼프 왈, 쌀이랑 자동차 개방하는데 또 합의를 발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장 뭐 아까 현대차 기아 얘기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원래는 25였나요? 25. 25. 원래 25였다가 12.5. 네, 그걸로 낮추고 거기다 원래 있던 거 2.5 더해서 15.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15 정도로 품목관세 그것도 내려줬고 또 일본은 뭐 760조 원 투자해가지고 저 미국에다가 LNG 프로젝트 뭐 등등 해서 760조 원 이런 것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점은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포함해서 무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왜 우리는 너네 물건만 사냐? 니네 그 뭐 여러 가지 농산품이랑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거 좀 사. 이게 지금 똑같이 하는 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골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닮은 꼴 일본, 트럼프와 무역 합의, 우리나라의 협상 목표가 윤곽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 상황이 흡사하다. 네. 미국 무역 적자를 따져보면 일본이 7위, 우리나라가 8위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고 자동차랑 철강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좀 민감하다는 거에 좀 공통점이 있고 LNG 프로젝트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안보 동맹으로 봤을 때도 일본이랑 한국이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또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합의의 목표는 일본보다는 낮게 해주세요. 일본보다는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가 목표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일단은 두 분 전반적인 뭐 분석과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자면 어떻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일본보다 낮으면은 되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 그거를 뭐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기대감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알래스카 투자를 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그 예전에 얘기할 때 일본, 한국 막 투자해라 이거 계속 했었잖아요, 언프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니까 막판에 이제 그 하이스틸 뭐 이런 애들도 상한가 들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좀 봐볼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요구했었던 것들, 그다음 개방하라고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될 확률이 높죠. 근데 그게 별로 우리나라한테 좋진 않아요. 뭐 늙은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래스카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우리나라가 트럼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들은 또 건들지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관계에서 좀 얻어봤는데 스페이스X를 떨구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못 떨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나 다른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기대감이 엄청 높아서 로켓랩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다른 쪽으로 대처를 하려고 해도 걔네가 안 올라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당장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긴 했지만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그리고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리조서서에서 이제 그 수주를 받았고 물론 이제 행정처리는 미국에 있는 그 법인이 하고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합니다. 그게 이제 확장법 통상법이 301조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을 할 거니까 그게 만약에 허용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조선은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관세에 대한 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세 이면에 트럼프가 미리 힌트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많으니까 방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테마를 이렇게 움직이더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미.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14% 될 것 같은 이거는 사실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매매를 해볼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합리적인 상황이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건덕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품목관세로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자동차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쪽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랑 자동차랑
그다음에 요번에 철강 알루미늄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그것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지고 막 엄청 난리쳤잖아요. 네. 그럼 구리 관련되면은 지금 제가 오전에는 그거 말씀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연간 에너지 기업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리를 올리는 건 결국에는 변압 전선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선 업체들이 한번 날릴 수도 있죠. 왜냐면 철강 알루미늄 안 건든다는 거는 원자재를 안 건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은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보면 거기다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붙어버리면 우리나라만 해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전선하려면 엄청 필요할 거고 또 이제 동쪽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한 20조 30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구리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필요한데 미국의 정책을 보면 중국 외의 지역, 그러니까 중국을 원래는 해저 케이블을 통과를 하는데 26년도부터는 이걸 우회해서 가요. 네. 중국 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철회하고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25년 하반기면은 26년도부터 또 그쪽도 붙어요. 그 우리나라도 있죠. 저기도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다 연결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엄청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수요가 붙어버리면 여기 슈팅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아이디어 확장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잘 이렇게 믹스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복잡하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전반적인 아이디어? 일본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주겠죠.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심플하게. 오늘은 그렇게 대응했으면 됐고요. 실제 그렇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자동차에서 아마 일본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아요. 네. 그 기대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고 대신에 이게 만약에 진짜 15% 우리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마켓 쉐어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업체하고 대비했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하고 한국이 유리해지거든요. 거기서 뭐 아까 철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수입해서 만드는 것보다 한국하고 일본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우리가 경쟁 개념이 아니고 일본, 한국 둘 다 15% 17%면은 미국이 현지에서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켓이 늘어난다 본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잠시만. 마이크 여기 닿으니까. 네. 혹시라도 조금만 떨어주세요. 이 그럴까요? 마이크가 핀 마이크가 여기 닿아요. 아, 그래? 그래서 지지직거리는 얘기가 있네. 조금 띄어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20% 정도 네. 우리가 관세를 맞게 되면은 이제 20%? 골때해지는 거죠. 막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뭘 내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처럼 다 내주면 돼요. 일본은 다 내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내줬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버르장머리 없다고 했던 것이 25%였는데 15% 낮추면 엄청나게 양보했다기보다도 마음이 들어서 낮춰준 거잖아요. 아니면 일본이 깽깽판 부릴까 겁이 나서 그랬나?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그럼 우리도 깽판 부리든지. 근데 아니면 그러면 우리도 뭔가 내줘야 되는 건데 그 뭔가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농산물, 뭐 쌀, 그다음 자동차 협상, 그다음 디지털 뭐 하는 거. 요거 말고 또 우리가 숨어 있는 게 있다면 또 이면 계약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는 거고 우리 주식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은 원래 주식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놓고 도는 거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보다는 주식을 통해서 부를 하는 거 입장에서는 그거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가려치고 이거라도 하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초반 정권인데 그렇게까지 양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게 컴프로마이즈가 어디까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3% 4%까지 요거 때문에 오를지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도 모르겠다.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 바뀌기 전에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 이미 오른 상태이거든요. 네. 그 전에 연초에도 오른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은 거의 연초 대비 올라온 게 없어요. 사실은 6월달, 7월 사이에 일본은 딱 눌려서 한 5%밖에 안 간 상태에서 5%도 안 갔지.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억눌린 효과가 컸던 거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3,300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져야지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 오늘 미리 많이 반영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네네. 그 걔네들 15%, 14% 가는데 우리가 10%, 8% 가면은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없다가 하는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것만 좀 더 여쭤볼게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무역 협상 전체 틀로 볼 때 우리가 뭘 내줬고 뭘 가져왔고를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기업들이 만약에 요게 통과가 됐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만약에 일본처럼 현대차나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일본처럼 이렇게 15%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관세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전과 영업이익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 그래 15%면 선방했다라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본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왜냐면 일본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특히나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억가를 당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오히려 악재 해소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아침에도 GM 얘기를 드렸는데 GM은 관세에 영향을 받아서 순이익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기업들조차도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쪽이 막 멕시코, 일본, 우리나라만 합쳐도 한 40-50%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안 좋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현대차는 유럽 쪽에서 판매 되게 잘하고 있다는 또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미국 쪽을 커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또 엄청나게 커버를 또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전망치를 좀 높이고 목표주가 상향당 나오면 아마 기관 수급 때려박으면서 막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15% 정도면 네. 지금 주가 위치에서 선방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지. 그러니까 상호 관세 아니면 자동차 관세가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관세면 일본하고 비슷한 레벨이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철강 뭐 수입하는 거, 자동차 부품 수입하는 거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은 일본에 미국에 있는 공장, 멕시코에 있는 공장, 거기 있는 공장들을 해서 이제 파는 미국의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지 철강이나 뭐 또 기타 등등 다른 지역에 있는 관세까지도 멕시코 이런 거 포함해서 더 낮아질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만 15%고 다른 지역은 특별히 낮아지지 않거나 품목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마켓슈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결정짓지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냅둘지 안 그럴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간 게 당연하고 마켓슈를 더 개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세가 어쨌든 15%니까 15%는 내야 되잖아요. 코스트로 하든 그래서 그 밑에 저기 뭐지? 그 하청업체 우리가 그걸 더 쪼든 네. 아니면 자기가 흡수해서 가격을 높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 영향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산한 게 25% 할 때 뭐 7조, 8조, 10조 이렇게 빠진다 했는데 그게 15%면 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덜 빠지는데 주가가 또 한 10몇 %도 먼저 갔잖아요. 이거 막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억눌렸던 거가 올라가는 거니까 탄력이 있어 조금 더 갈 건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이 금리가 이게 중요한 게 더 복잡하게 만들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까지 겹치면은 그렇죠. 관세 이펙트는 25에서 15% 줄었죠. 일부 전가시키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숭숭장구까지 아니고 그냥 스물스물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안 됐어. 그러면 관세 이펙트 올라간 걸 어쨌든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소비자의 저항 같은 거를 자동차 업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 회사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이 상태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금전적인 게 좀 더 우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렵죠? 어렵고. 예. 네. 우리가 미국 갈까? 가서 한번 시위 한번 해? 배째라고? 봐줄까? 어? 봐줄. 백악관 로비 가가지고 이제 우통 벗고 그냥 그 누워가지고 트럼프 나오라 그래! 합의해!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요.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주관과 판단의 영역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 각도가 어느 정도 많이 완만해졌고 네. 질질 흘러내린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하락한 요거 한번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기술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요게 보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쭉 올라왔잖아요. 지금 요게 4월, 5월, 6월, 7월 지나면서 2200대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쭉 땡겼어요. 땡기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뭐 21선을 이 빨간 선 21선을 터치한 적이 잘 없는데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거의 2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3141, 3140 정도의 21선 터치하려고 이렇게 좀 이래서 간당간당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밑꼬리, 여기도 밑꼬리, 여기도 밑꼬리 이렇게 달리니까 약간 이거 그래도 터치를 하는 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21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저건 깨면 안 되죠. 요걸 깨면 안 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네. 그 오늘은 좀 위험한 정도였네요. 3140까지도 갔다 오긴 했으니까. 네, 근데 안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종가 기준으로. 네. 아. 저게 언제든지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저희 이제 물량을 털어야 되니까 네. 물량을 털려면 저기가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표를 자꾸 건드려야죠. 그래야 겁먹고 도망가죠. 그래서 장중에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종가상 안 깨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뭐 박살나고 있으면 그땐 빨리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그 기준점을 세워 놓기는 하는데 네. 그 상황이 아주 부드럽게 뭐 시몬스 침대 걸어 다니듯이 이렇게 깰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갑자기 뭐 자유드롭 탄 것처럼 막 푹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잘 고민을 해 놓으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저기가 깨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요거는 겁주는 거다라는 파, 겁먹지 말자 파. 뭐 일단은 묻고 따블로 가자 파. 쫄지 마. 그리고 네. 반대로는 조금 조심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파. 그 안에 변수로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게 좀 많이 존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판단은 지극히 개인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모처럼 자동차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두 자리를 좀 차지했고요. 뭐 나머지 현대모비스, 뭐 오토에버 이런 애들도 좋았고요. 건설기계도 뭐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고요. 김밥 좋았습니다. 네, 알래스카 뭐 이런 것들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바이오, 알래스카, 자동차 부품주, 건설기계, 2차전지, 냉동, 김밥. 저는 알래스카 한번 조선하고 엮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LNG 프로젝트 합작을 하게 되면서 조선주들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그 조선주는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담아 보자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요거랑 합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알래스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자주 언급을 했었던 쪽이에요. 일본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우리가 좋은 관세를 받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기사를 보시면 꽤 큰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돈 되는 사업이면은 자기네 나라 돈으로 자기네가 투자해서 자기네가 다 가져갈 텐데 상대방의 돈을 끌어다가 집어 넣는다는 거는 개발비를 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좀 뺏기지 않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엔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라고는 전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테마가 확실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저는 좀 연속적인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를 하고 어쨌든 개발하면 LNG나 뭐 천연가스 이슈가 좀 대두가 될 건데 미국은 어쨌든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배를 가지고 연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제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46년 만에 하나오션 필리조선서에 이제 LNG 수주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기업명을 보시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수주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조선소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규제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서 노후 LNG선이 교체가 될 게 지금 총 운행이 되고 있는 거에서 25%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폐기가 27년 8년도 넘어가면 굉장히 빨라지는데 조선은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치면은 28년부터 만든 거 26년이니까 이제 26년도부터는 수주가 또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프리미엄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LNG선까지 포함을 하면은 조선주도 산업의 사이클은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출렁임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뭐 이 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조선도 뭐 단기적으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눌릴 때마다 매수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팔려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섹터를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종목을 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조선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조선은 애초에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MRO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애초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모멘텀은 이제 선박 건조 그래서 건조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상승 섹터 중에서 김장일 본부장님도 하나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바이오, 알래스카 자동차 부품주, 건설기계, 2차전지, 냉동김밥. 그 파월이 결국은 쫓겨나든 네. 해임되든 사임을 하든 네.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좋은 포인트인데요.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 그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말고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는데 페이지 10페이지 잠깐 볼게요. 네. 2차전지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깊게 볼 거 없이 이런 네. 리포트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대신해서 이제는 그 원자재 커모디티를 중점적으로 보는 그 애널리스트가 한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중국 정부의 감사한 타겟이 1순위가 2차 전지하고 태양광이라고 좀 보고 최근에 올라온 탄산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결국은 감산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업체들이 워낙 적자 나는 비율이 50% 60% 넘어가면은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철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반 이상이다. 기업 중에서.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한 감사는 결과를 볼 때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장이 그 유동성이 점점 전반적으로 있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 자금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재 같은 경우에 지수가 장의 유동성이 있을 때 이런 감산 조치가 일어나고 나면은 한 12개월, 그러니까 좀 길게 봤습니다만은 네. 향후에는 방향성이 낙관적으로 간다. 가격의 전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있고 감산이 이제 국가에서 좀 치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밀렸고 이렇게 되면은 한 12개월 되니까 지금부터 이게 한 달 전이니까 한 10개월 내년도 중반 정도 이후에는 낙관적이 드러나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커모디티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발을 하되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게 감산한다는 저 모멘텀 자체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감산을 진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좋아진다는 개념의 중장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감산을 한 번은 멈추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다 나자빠졌기 때문에 감산을 한 번 하면 결국은 방향성은 지속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이제 자금이 우리 금리 인하식으로 자금이 유동성이 좋은 상태에서는 그 커모디티는 한 12개월 뒤에 후행적으로 결국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중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그런 걸 커모디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썼으니까 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파월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네. 그게 재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로는 두 번째로는 감산이라는 개별적인 또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도 오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제약바이오도 같은 개념인데 네. 이건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우리 저기 그 특정한 애널리스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그 애널리스트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분 말고도 가끔 이제 참고하실 만한 분이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예요. 네. 이게 며칠 전에 됐거든요. 일주일 됐는 며칠 됐는데 나온 거 중에서 하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 연구개발 3분기 지금이죠. R&D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왜냐면 다 아신 종목입니다. 리가캠, ABL 바이오, 이는 기술 이전에 있을 것이고 유한양의 한미약품, HK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개발 성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목표 주가 나온다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거를 쓰는 이 애널리스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7월 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실적 시즌도 아니고 추적 시즌 아니죠. 애널리스트 폴도 다 끝났고 다 끝나버렸어. 근데 하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거는 깊게 안 썼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자기 포인트를 적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텐션 해가지고 그럼 금리 인하 분위기만 잡으면은 9월에 되기만 하면은 이것도 모멘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건데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조금 길게 해서 아니요,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해째입니다. 했지?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오늘 한 10몇 프로가 10몇 프로 걱정이 이거 났을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야죠. 얘기했었죠. 아니 저한테. 여기서 얘기했는데 아이. 강조. 넥스트 강조를 바이오. 원하죠. 아니 카톡을 주셔야죠. 10. 오늘 16% 갔다가 종가가 12%네요. 지금 눈을 근데- 욕하셨어요. 아이씨. 시골가 아니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말씀하셨다고 제가 사겠어요. 안 사죠. 예. 이거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은 저기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내시경용 지혈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고 준비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넥스 피어 F가 FDA 허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적었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가 83,000원으로 신규 했어요. 오. 근데 리포트 한번 보세요. 제가 가져왔는데 네. 기존 비즈니스 가지고 한 3,100억. 지금 새롭게 이 넥스피어라는 이거 새로운 그 신약에 대한 게 3,800억 더 많어. 합해서 6,900억의 가치가 있다고 리포트에 적었어요. 이 넥스피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암이 어떻게 가냐면은 혈액을 통해서 자기 영양분을 막 해가지고 암에 퍼지거든요. 네. 그 혈전을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 막아주는 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된다는 것을 아예 리포트를 아예 잘 적었어요 목표 주가를. 근데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말이죠. 이것도 반응하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건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런 게 계속 반응을 하면은 시장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애티튜드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겁니다. 파월이 쪼까지 나가게 되면은 그 연준의 그 독립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독립성이 나발이고 그거는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일단 저 사람 잘라내고 금리 인하하는 게 무조건 좋아. 나중에 그 인플레 나발이 그거는 나중에 모를 일이고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만 되면은 이 두 섹터가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9월달 금리 인하 돼야 돼. 알겠습니다. 자,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리포트를 또 첨언을 네. 해주셨고 본인님 상승 sek터 중에서 하나 더 있을까요? 뭐 오늘 상승 섹터 얘기할 게 그래도 이슈가 꽤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아까 알래스카 했죠? 네. 네. 2차 전지 해주셨고 자동차랑 부품 조금 더 코멘트 들어볼까요? 왜냐면 보루님이 자동차 그러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전 지금 현대차 차트를 켜놨는데 요거 민준 씨가 말한 좋아하는 차트. 그 차트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차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22만 원 뚫었고 이 전에가 22만 얼마입니까? 8천 원? 9천. 9천 원.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좀 갈 수 있을 기대감이 지속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의견? 부품주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값만 잘 나오면은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럽 얘기도 막 드리고 했는데 제가 뭐 유럽 얘기를 하면 이거 이런 거지라고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이 자동차 쪽을 좀 투자를 하시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부품주는 제가 이렇게 SL, 화신, 서현에 오늘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는데 요 세 개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현대기아가 날아갈 땐 얘네가 먼저 같이 움직일 거죠.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소부장 쪽을 보시면은 부품주 쪽 보시면은 요쪽을 일단 우선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위치도 좀 편안하고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PBR 수준도 다 낮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제가 이제 반도체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미리 반도체랑 제조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산업마다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거 움직이면 이거 해야지라고 공통적으로 약속되게 산업마다 다 있어요. 그 종목이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3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자동차를 공부한다면 이 5개 종목을 빡세게 좀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했고요. 하락 섹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앞에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느렸습니다. 대답이. 게임 지주사 조선 엔터 증권 보험 요렇게 있는데 엔터랑 조선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증권 지주사 여기도 좀 궁금하고 게임도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도 궁금한데 그 전에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근데 난 좀 착한 것 같아. 어떤 점이? 아니 제품 선정이 네. 옷이랑 의식주 이런 게 주는 아니죠. 내 네. 아파트 갖고 오진 않으니까. 예, 의식 이런 거 좀 싸게 좋은 제품 드리려고 네. 이런 거 이제 가져오잖아. 난 진짜 착한 것 같아. 에이. 오곡 능이 삼계탕. 예, 저희가 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 걱정돼서 그래요. 여름이니까. 아니, 봄날인데 밖에 가면은 삼계탕 병아리가 나와 요즘은 요만하게. 병아리 나와 진짜. 그래서 요거 복날 특집으로 저희가 싸게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삼계탕 가져왔습니다. 네. 오곡 능이 삼계탕인데요. 1.1kg짜리를 4팩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게 39,800원. 와, 이건 진짜 싸다. 한 팩에 10,000원이 안 돼. 와, 치킨을 시켜 먹어도 3만 원이 2, 3만 원 요즘 하고 삼계탕 먹으러 가면 요즘 엄청 비싸잖아요. 네, 한 2만 원대요. 네. 그래서 복날 보양식으로 딱 좋은 능이 삼계탕 100% 국내산입니다. 네, 뭐 브라질 타조 들어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100% 국내산 닭이고요. 전자레인지랑 끓는 물에 조리 가능하고요. 네.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오곡 들어가 있어요. 오곡 능이라 그랬잖아요. 오곡 뭐가 들어가냐? 녹두, 녹두, 차조, 차조, 맵쌀, 맴쌀. 흑미의 찹쌀까지. 오, 좋은 거 다 들어가. 정월 대보름이야. 야. 네, 파티한다고. 진짜네요. 예. 그거 이제 닭에다가 쑤셔 넣고 맛있게 저희가 끓인 네. 오곡 능이 삼계탕입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자취하신다. 그리고 뭐 자녀가 이제 신혼부부인데 바쁜 것 같다. 그러면 마음으로 맞아. 요거를 이렇게 싹 전하시면 이거 자취생들이나 이제 바쁜 신혼부부들은 쟁여놓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쑥 찢어가지고 찢어서 그냥 딱 먹으면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어. 이거 끓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들고 걸리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니까요. 이런 거 딱 하나. 이게 장만해주세요. 얼마나 그냥 먹어도 맛있냐면 네. 아침에 오프닝 벨 할 때 제가 요거를 장갑 끼고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거든요. 예. 닭 자체를. 근데 들어갈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야. 왜?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딱 잡았는데 닭이 차가운 거야. 이거 그대로. 근데도 딱 봤는데 안 데웠는데도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먹었어요, 그냥? 뜯어 먹을 뻔했어. 근데 먹지 말라고 오더를 줘가지고 네, 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곡 능이 삼계탕 요거 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삼계탕은 삼계탕인데 밥솥도 그거 찐 거예요? 그거 찐 거 아니잖아요. 요런 닭이 들어있다고 직접 가져와 주셨네요. 진짜 아까 그대로네요. 내가 집었던 거 그대로 손자국이 있습니다. 얘가 수고가 많네. 예.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도도 이렇게 때깔이 근데 이 한 마리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다 거야. 들어가는 거지. 오, 요거 그래서 무겁구나. 이게 좀 들고 네. 있기 무거웠거든요, 네. 사실. 내가 여기 이제 닭 엉덩이를 이렇게 벌려보고 싶어. 요거 저거 뭐야? 여기 안에 쌀이 오곡 이만큼 들어가서
진짜 맛있다니까요. 예, 요렇게 예. 한 마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요것 좀 바꾸면 안 돼. 무슨 실험실도 아니고 이게 좀 그만 줘 이거. 이게 식욕 떨어져 이게 제일 안 팔려 이것 때문에. 이거 이제 주지 마요. 이게 차라리 그 약간 투명 비닐 장갑 그게 낫다. 그런 걸 줘야지. 이 실험실 장갑을 주고 나한테 이걸 팔아라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거 다 해체해야 될 것 같잖아. 실험해야 될 것 같잖아. 예. 어쨌든 오곡 능이 삼겹살이네. 삼계탕. 자 그리고 밥솥 있는데요. 쿠쿠 압력 밥솥.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네.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6인용이고요. 정상가 23만 9천 원. 24만 원짜리입니다. 네. 골드 화이트 이쁜 디자인. 우리가 17만 9천 원. 오, 싸다. 어. 가져가세요. 더 이상 뭐 설명 안 할래. 그냥. 예.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쿠쿠. 뭐 예쁘니까. 쿠쿠 하세요. 쿠쿠. 쿠쿠. 네. 예, 쿠쿠입니다. 광고 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섹터 중에서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하나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전 뭐 아까 조선은 길게 얘기해서 오늘 증권보험으로 넣긴 했는데 오늘 지주사도 좀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피날레 찍고 좀 또 떨어졌어요. 뭐 메커스, 신영증권, 부국증권 다 많이 떨어져서 확실히 로컬 이슈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만큼 뭔가 드라마틱한 상승을 노리기에는 이미 그 버스는 지나갔다. 그래서 급행은 갔고요. 이제 뭐 일반 열차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열차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자주 언급을 했었던 증권거래세나 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조금 또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에 확실히 갈린 거라서 이거 좀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그 지주사에서 지주사. 그나마 관심이 아직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는 저는 CJ하고 SK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 지금 어떻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고 SK는 그나마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꽤 많아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 맞나? 25%. 근데 진짜 특이하네요. CJ랑 SK가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매력 있는 게 아니고 지주에서 산다면.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길게 보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본다면은 SK 같은 경우는 물론 SK 그룹이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SK 이노베이션하고 뭐 복잡하죠. 네. 그런 생각하면 그런 게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그 모멘텀이 있다. 자사주 소각 한다며 갖고 있는 것도 6개월, 1년 뭐. 네. 6개월 1년. 새로 하는 거는 바로 그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수급 자체에서는 롱텀으로 보는 외국인들은 아마 SK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SK 스퀘어를 좋아했는데 네. 하이닉스가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졌고요. CJ는 사업 그 자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장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린 게 CJ 올리브영이잖아요. 네. 그것이 완전히 셀던 뉴스 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도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아요. 롱텀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이면 제가 SK하고 CJ를 외국인 입장에서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대기로 지주사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한꺼풀 꺾인 건 맞죠. 그리고 은행하고 지주, 오늘 은행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은 별거 없었죠. 근데 증권은 거래가 늘면은, 그래서 만약에 3,100이 3,300만 한번 모멘텀 가더라도 주식은 증권 주식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부국이나 신영같이 자사주 그거 말고 우리 일반적인 증권 키움이나 삼성이나 뭐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3,300 간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장중에 더럽게 빠질 때 그런 주식의 증권주를 사시는 거는 포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은행은 우리 보는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같아잖아요. 한국은 아니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예금 유출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콜들이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은행 자체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아주 세다고 볼 수는 없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PBR이 아직 PBR이 0.57이기 때문에 0.65, 0.7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트 뭐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는 볼까요 다시? 엔터? 엔터 오늘 엔터. 왜 빠졌죠? 엔터 근데 뭐 모르겠다. 이거 빠졌다고 봐야 되나? 관세 무풍지대 피해. 그냥 진짜 기술적인 매도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관세가 이슈가 됐으니까 YG엔터도 지금 고점에서 뭐 9만 원 간당간당 하는 수준에서 살짝 뭐 3% 정도 차익이 나온 거고 하이브도 뭐 1% 정도 빠졌고 YG 플러스가 좀 많이 빠졌나요? 네, 걔는 이제 투자 주의. 그리고 SM도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5%. 괜찮아. 버텨. 없다고 또. 버텨. 엔터 그렇지 뭐. 아니 그러면 이런 뭐 미일 협상이 잘 돼가지고 우리도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조가 계속 간다면 엔터나 이런 애들은 조금 더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우 질문 좋다. 근데 그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부각이 되고 이게 올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엔터가 많이 올랐으면은 주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뭐 이번에는 사실 그 K-팝 데몬 헌터스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이게 막 관세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소가 되면은 조금 뭐 빠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엔터가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서 저는 좀 그 하락은 요번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같은 이슈로. 네. 만약에 관세 때문에 여기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일 것 같아. 왜냐면 그렇죠. 엔터는 사실 산업 뭐 기술적인 그런 모멘텀과 그런 재료들도 있지만 산업 자체가 그래도 실제로 넘버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바탕이 되니까 간 거라서 맞아요. 예.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특징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오늘 좀 특징주에서는 GKL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투자 의견이 바뀌었어요. 컨센 하회 전망으로 하면서 그 이제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는 똑같이 했는데 뭐 사실상 에라지 넥슨도 그렇고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 요즘에 거의 매도 리포트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8% 정도가 꽤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은 이제 경구용 제네릭 오리지널 약물 요 관련된 시험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뭐 장중에 펫플라스틱도 조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CTK가 먼저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보시는 분들은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철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64조 알래스카 개발 협상 타격 이거 엄청 큰 돈이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저 풀무원 궁금합니다. 풀무원. 중국에서 냉동김밥이 열풍을 불고 있다. 중국에서 무려 100억 원 어치가 팔렸대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뭐 K푸드 하면은 뭐 미국 뭐 이쪽이었는데 냉동김밥. 다시 중국?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은 진짜 풀무원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서도 엄청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풀무원 네. 근데 저는 뭐 적당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규모가 뭐 기사가 제2의 불닭 뭐 이렇게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불닭처럼 팔리면 당연히 주가 더 갑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냉동김밥이 이전에도 한번 냉동김밥 테마 해가지고 한참 동안 많이 움직였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계속 더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 분명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냉동밥 같은 거 많이 돌려서 또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는데 네.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꽤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차트 보시면 그 전거래일에도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게 맞다.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지금 들어가서 막 크게 먹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뭐 이제 냉동김밥이 지금 100억으로 기사 나왔는데 네. 일주일 뒤에 막 300억 팔렸대요. 이러면 당연히 날아가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냉동 김밥은 좀 약간 약하지 않나? 그래요? 아니요. 맛있고 그 K-팝 데모넌터스에서 걔네가 먹어. 그러니까 또 먹은 거야. 그러니까 김밥 너무 주가 비이상적으로 큰 거를 막 뭔데 김밥 뭐 내가 말아줄게. 내가 100억 나 100억 줘. 내가 해줄게. 뭐 어떻게 얼리면 되는 거잖아. 김밥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주인공이 김밥 좋아해. 김밥 한 줄을 그냥 통으로 넣어서 먹거든요. 어? 통으로- 삼각지처럼? 네, 그렇게 통으로 해서 그냥 먹는데 통짜로 중국이? 아니요 그 K-pop 캐네언에서 네. 위험한 말 하네. 그 애들 따라하면 어떡하려고 그거를. 패러디로 많이 또 돌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네. 김밥 챌린지 뭐 이렇게 한 줄 넣는 걸? 그거 네. 맛있어. 나도 모르겠다. 나는 저기 구경이나 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뭐 진짜 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맡기는 시장. 어쨌든 일본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게 해봤었고 네.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림을 통해서 본호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타코 럼프로 했는데 타 코럼프. 네. 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 보고 막 씩 웃고 있죠. 좀 약간 트럼프가 어쨌든 한마디 하나의 손짓 이런 게 이제 좀 움직였고 결국엔 이게 타코라면 또 타코고요.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탁 치니까 뭐 심장이 멈췄다 막 이렇게 뭐 우리 영화 이런 패러디처럼 하나 톡 치니까 이제 시장 동그라미로 이제 전진 이렇게 됐다고. 아 그래 일본 미국 지금 협상해서 오케이 된 게 누가 이긴 거예요? 일본이 결국 이거지. 많이 양보해 준 거예요? 일본이 양보해줬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지. 아니 그냥 뭐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는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치. 미국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이거는. 음. 얼마나 덜 뺏겼냐에서 일본한테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일본이 좀 너무 슬프지 않을까? 어. 그럼 지금 우리도 모든 그렇겠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모든 나라가 그냥 미국한테 이전에 너네가 우리 덕분에 돈 많이 벌었지 다 뱉어내 약간 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는 무조건 미국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방어를 했냐라는 쪽으로 저는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야 우리가 많이 손해 보고 있으니까 니네가 양보해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이 손해 본 거는 어딘가에서 분명히 빵꾸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달러 패권의 그런 지위가 충분히 흔들릴 만큼 자기네들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적자를 보는 굉장한 특혜를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딱 한 나라가 미국이 그걸 누린 거잖아요. 달러 패권을 그걸 그렇죠. 가지고 네. 무역 적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리버스 되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누구나 양보한 것 같지만 그만큼 빵꾸 나는 게 또 이제 다른 데서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나라들이 파산하고 막 물가 날아가고 하는 게 그 신용사회에서는 어쨌든 없는 돈이라는 게 이자라는 걸로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산물을 누군가가 안고 폭탄처럼 죽어줘야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행동을 전 세계한테 지금 뿌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잘 방어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걔네가 이제 그 엎질러 놓은 물을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으로.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거는 무조건 이득이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저번에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인형 같은 거 관세 올려서 미국도 지금 얻어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해버리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면 어차피 물가는 올라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이 그냥 가격이구나 되면서 이제 가격이 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그 벼락거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이 없는 분들이 벼락거지 한번 느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폐 가치에 대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를 안 샀으면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놨으면 똑같이 해지가 됐어요. 근데 그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제일 열받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저는 한번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요 채널에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자주 언급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뭐 종목, 그러니까 주식이 진짜 뭐 어렵다고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예전에는 진짜 종목만 딱 잘 봐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잘 올라간다 이렇게 봐면 됐는데 이제는
다 알아야 돼. 맞아. 기술도 알아야 돼. 반도체가 무슨 X, Y, G에 A, B, C, 무슨 3나노, 2나노 이것도 맞아. 알아야 돼. 국제 안보도 알아야 돼. 정세 흘러가는 흐름도 알아야 돼. 이념에 대해서도 알아야 맞아. 돼. 뭐 금리, 파월 하는 거 눈 시뻘개져가지고 새벽 3, 4시에 막 이렇게 다 알아야 돼. 너무 힘들어 진짜. 극강입니다. 극강 네. 난이도. 알겠습니다. 김장영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뭐 좋은 분위기인데 좀 다른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예. 네. 인간은 너무 안전하면 다시 위험해지고 싶어한다. 약간 이렇게 트위크 해볼게요. 바라면 너무 안전하다고 느끼시면은 위험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안전할 정도는 아니다. 좀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이 역발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편하십니까? 그러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한켠에 갖고 계시면서 경계감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전하면 약간 그런 생존 본능의 위협을 느끼나? 내가 지금 이제 안전한 게 오히려 지금 불안해. 불안한 너무 거다라는 안전해서? 생각이 드는. 안 갔죠, 보통 사람들이. 투자에서는 그럴 필요가 가끔은 있다. 한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데 내 뭔가 일상에서도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뭔가 지금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면 행복하다. 잘못된 거야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편하고 행복하면 이거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을까? 약간 제가 좀 불안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가야 되죠. 뭐 한 1분 정도 있어가지고. 김정희 본부장님 꼭 하셔야 될 게 있으면 아니, 하시고 괜찮습니다. 아니면 두 분한테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또 이제 개장을 하는 상황인데 네. 내일 저희가 항상 9시 넘어서 이제 오프닝 벨을 하니까 내일 이제 우리가 개장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그런 스케줄들, 이벤트들 혹시 뭐 실적 발표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왜냐면 주 후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실적 하셨으니까. 발표. 네. 많죠. 테슬라,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실적 발표나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도 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정표를 다 시켜보면 내일부터 이제 EU 중국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하이닉스랑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어요. 나머지 엄청 많은데 일단은 좀 굵직한 기업, 특히나 하이닉스가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발표돼서 이제 목요일 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어떤 거 있어요? 뭐 테슬라부터 테슬라? 시작해서 예, 알파벳 뭐런 많은 거 많으니까 네. 그 관련된 내용들과 요번 주랑 다음 주 정도는 조금 평소에 미국장을 안 보시던 분들도 미국장 그 섹터 맵 있잖아요. 핀비즈 맵이라고 치시면 섹터 맵 나와요. 네. 그 섹터 맵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았구나. 뭐 이제 여기 뭐 음식료는 좋았구나. 그런 거 대충 영어 아시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그 정도는 봐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김장규 본부장님도 저 하이닉스 내일 아침에 9시 나오는 거. 하이닉스 아침 오늘 9시. 오버나이트 오늘 밤 넘어갈 때 알파벳과 테슬라 네. 관련된 세 가지죠. 가장 하나 그건 내일 AI 반도체 이쪽이 좀 움직이겠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벳에다가 하이닉스 뭐 이런 것까지 AI 이야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도 저기 테슬라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 가지 이슈들 오프닝벨에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네. 3프로가 라이브를 안 하니까 네. 주말에 매주 토요일 아침 3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서 오. 치열하게 토론하고 네. 그리고 또 동료들이랑 고민도 나누고 오, 좋다. 생생한 아이디어,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너 아이디어 하나 줘봐 하면서 그것도 이제 같이 빌드업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앙트러프너십 칼리지 요거를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만의 사업
결국은 월급보다 이제는 내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연사 라인업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고요. 네. 7월 22일 화요일까지 수강 신청을 하시면 13만 원 상당의 아웃스탠딩 1년 구독권을 드리는데 요건 좀 지나갔고 네. 어쨌든 요 신사업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를 한번 저희 더보기란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얼른 끝내래.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 노래 나왔나 보네.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럴 수 얼른 있지. 끝내라는 거죠, 뭐. 예.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실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